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확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재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먼저 이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휴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일단 먼저 조혜진 의원님. 확실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현이겠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기는 예.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락하고 후임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다가, 네. 임명한 지 이제 2달도 안 된 그 민정수석. 예.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왔고, 저지난 대선 때 캠프에 들어와서 참모 역할을 하고, 지난 대선 때 또 참모 역할을 했던, 복심 중에 복심, 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또는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정수석을 2달 만에 그만두게 하면은 이건 레임덕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였던 걸로 아는데, 예. 그 뒤에 대통령께서 잡아가시는 이 임기 말년의 이 국정 기조가 신현수 수석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그래 되면은 신 수석이 여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밖에 안 되고, 예. 말 그대로 그냥 그 매일매일 패싱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고 다시 표명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시니까, 예.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붙잡으시더라도 나는 나간다. 네. 대통령께서 빨리 후임을 구하시라.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휴가 떠난 예. 신현수 수석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레임덕을 해주시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사는 아주 인사의 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된 인사였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사나 정책을 선택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늘 이게 정부가 청와대나 또 부처나 또 부처 내에서나 또는 당정청에서 조율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인사가 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언제든지 있는 일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조율 과정, 또 이견,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알려진다든지, 또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또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언론이나 또는 레임덕을 걱정해 주시는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게 야당법석 할 일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또 언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철 비서관과의 또 갈등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은 여전히 조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제가 전재수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나 정책과 관련해서 당이나 또는 청와대나 또는
정부 중앙부처나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예. 사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께서 지금 또 이제 아직도 민정수석이 조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정치적 수사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좀 부축해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간질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계신데 아직도 이게 조국만 이야기하면은 마치 득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네.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면 예. 서울의 미래 또 미래 비전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이제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긴다거나 또는 뭐 조국 수석을 끌어들여서 투표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그 자세는 후보로서 좀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할 말은 아니다, 뭐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 라인이기는 한데 예. 이건 뭐 이광철 비서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임기 1년 남은 이 기간을 어떤 국정기조로 갈 거냐, 임기 마무리하실 거냐는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고 선골 중에 선골이기 때문에 예. 초대 민정수석 영순이라고 또 법무장관 영순이라고 일컬어지던 분이었는데 사실 4년간 그 자리에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임기 말, 보통 이제 그 임기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빨리 나가려고 그 엑시트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기에 이런 분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 때문에 뒷마무리를 잘하자. 대통령 임기 마무리 잘하고 퇴임 이후를 잘 이제 가시게 하자라는 그런 충정 때문에 들어갔고, 그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이 국정 기조,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조국 전 수석 장관 기조라고 한다면은 그 기조를 신현수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마무리 1년은 다른 기조로 신수석이 건의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조로 갈 수 있다.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두 번 그 검찰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국 수석 기조로 돌아갔다고 느낀 거죠. 그게 이제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신수석의 건의를 안 받아들이고 직접상 자기 밑에 있는 이광철 비서관 라인으로 보면 조국 라인이고 조국 수석의 기조를 대변하고 있는 이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걸 보고는 나머지 1년도 내 기조, 내가 건의드리는, 내가 충원드리는 이런 그 국정 기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결국 실망하고 완전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그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한 것도 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을 검찰 인사 책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맡겨두는 대통령의 처사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이런 그 국정 기조가 충돌할 때 신수석 손을 뿌리치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수석 기조를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에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나경원 후보가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전재수님. 그러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현수 수석, 박범계 장관, 이광철 비서관 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 그 인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그 사이에서 인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외부로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것이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만 등장을 시켜서 무슨 조구 라인이다, 뭐 또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신수석이 건의한 거는 일단은 검찰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붙였던 추윤 갈등 구도를 이제 끝내야 된다. 박범계 장관을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는 박윤 갈등으로 계속 라운드 2, 2라운드로 가는 거는 시즌 2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정권 측에서 말하는 적폐청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국면이 많이 노출됐는데 이제는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협치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의. 그거는 굉장한 국정 기조의 변화죠.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걸어온 걸 4년 동안 계속 해온 기조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결국은 추윤 갈등이 박윤 갈등으로 다시 박 장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나머지 1년도 검찰발 이 시끄러운 소리가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 거라는 거. 그리고 협치는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편가를 계속된다는 이 점에 신 수석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전 교수님. 이번에 검찰 인사를 몇 명 했습니까? 몇 명 하다 안 했습니다. 인사의 폭을 최소화시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추윤 갈등에 이어가지고 박윤 갈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박윤 갈등도 아니고요. 박범계 표 인사는 청와대 민정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본격화되지 취임하자마자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마치 추윤 갈등에 이어서 박윤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